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늘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세계 증시 반등 랠리가 이제 베어마켓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약세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 반등 랠리가 20일 요 차트에 띄워놨다시피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오늘 월가의 반응은 의외로 이것을 뚫고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추가적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베어마켓의 막바지에서 이제 꺾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기고 넘어서서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 베어마켓 랠리를 넘어서면 이제 골디락스 랠리로 전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전환점이 되는 거겠죠.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오늘 한번 보기로 하죠.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헤지펀드 거물들 빅마니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미 증시 반등은 일시적이다.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 다시 약세장으로 꺾이고 6월 저점을 다시 이탈 깰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그 전망의 근거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금리 인상, 이게 앞으로도 빅 스텝이 계속된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급상의 이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시장이 가기가 추가적인 랠리가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상을 깨고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고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그 핵심 트리거가 된 기업 실적 발표가 월마트예요. 월마트는 익히 아시다시피 세계 소비 회사 소비 지표 역할도 하는 이 시장의 실질 소매 판매의 대명사죠. 이 실적이 어닝스 프라이즈였어요. 그리고 이 어닝스 프라이즈를 미리 조금씩 선반영했는지 이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도 최근 한 달 가까이 야금야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 발표가 어닝스 프라이즈고 이 회사 하나가 이제 파급 효과로 다른 전체적인 경기주에 파급 효과가 미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반등시키는 촉매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회사입니다. 대표 회사이고. 그래서 이 회사의 역할과 이제 이 회사가 의미하는 이런 게 이제 시장의 동력이 된 거죠. 근데 월마트 실적은 사실 전체 시장을 끌어올릴 만큼 강한 어닝스 프라이즈는 아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좀 약았어요. 7월 25일 날 한 3주 전인가요? 미리 예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줬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예상보다 나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어라 이렇게. 미국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미리 예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충격을 시장에서 소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많은 충격을 줬어요. 실적이 많이 나쁘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제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 겁을 줬던 그만큼 나쁜 건 아니네. 그만큼 나쁘진 않네. 이렇게 돼서 어닝스 프라이즈예요. 그래서 어닝스 프라이즈가 조금은 트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 반응은 리세션,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죠.
리세션이 아니잖아. 지금 모두가 걱정하고 공포하는 게 공포스러워하는 게 금리 인상을 너무 과격하게 해서 인플레이션은 잡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잡아서 리세션이 온다. 이게 지금 공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상당히 이제 다시 더블 딥으로 갈 것이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게 아니고 의외로 상당히 괜찮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소화하고 인플레이션 잡혔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잡혀서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좋다라고 지금 오늘 뭐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거죠. 그래서 노 리세션이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거죠.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제 이 랠리가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마침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더라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제레미 시겔 교수는 뭐 월가에서 거의 독보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6월이 시장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더블딥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2년 하반기, 올 하반기는 강세, 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강한 전망인데 그 영향력은 워렌 버핏급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만큼 정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망은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이유가 금리 인상 기조가 아주 강하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을 제일 걱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그런데 페드가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 랜딩, 금리 인상을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자이언트 스텝 계속하면은 진짜로 경기 침체 불러일으키니까 그걸 왜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미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잡히고 있고 우리가 확인했죠. 이미 확인하고 있죠. 유가,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그 기조가 매우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그 데이터의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교한 데이터 설득력이 없이 그냥 시장 분위기에 압도돼서 말하는 전망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드랜딩보다 금리도 소프트랜딩, 경기도 소프트랜딩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면 하반기 시장 강세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하는데 금리는 이미 중립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지표로 이미 확인되고 있는 거죠. 정책 금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 단계 올라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이미 더 이상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그걸 예상한 게 반영이 다 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의 보조 지표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빨강머리엔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명언이 대사가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하는 게 이게 명언으로 회자되죠. 그래서 저도 이 20일 이평선 너머에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래요. 소프트랜딩. 이 소프트랜딩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제레미 시겔 교수를 믿고 싶어요. 막연하게 불안 경기 침체 공포로 다시 하드랜딩 하겠다고 말하는 빅마니보다는 차라리 제레미 시겔 교수를 믿을래요.